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에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시고 또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급수를 여러분이 원하셔서 전산세무 2급 강의를 들으실 텐데 이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또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T로.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 2021년도 자격시험은 뭐 2번 정도는 몇 건의 이제 일정은 바뀌었지만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연 6회 정도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시험 일정에 맞춰서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짝수달로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 일정은 여기 세무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중간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 일정이 중간에 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일정은 중간에 잘 조율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전산세무 2급 시험은 어떠한 과목이 어느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은 90% 이상은 세무 2급을 바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산회계 2급을 또 공부하시는 경우도 거의 없고 요거보다는 전산회계 1급을 먼저 일단 처음에 다소 어렵더라도 얘를 먼저 응시를 하고 이 공부가 어느 정도 합격이 됐거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전산세무회계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격증은 사실은 전산세무 2급이에요. 전산세무 2급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회계, 실무와 관련된 실무 수행을 거의 대부분 100% 수행할 수 있을 법한 자격증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도 선호하고 이쪽 경력으로 뭔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분들도 많이 이제 선호하는 자격증이에요. 인기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전산세무 2급은 기본적인 4가지 자격증의 급수 중에는 완전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편이라서 전산회계 1급이 중급이면 얘보다 조금 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나 세무회계 3과목이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인데 이 중에 재무회계는 전산회계 1급 수준보다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론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더 하셔야 돼.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 학생분들은 전산세무 2급을 들어갈 때 재무회계는 그렇게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해놓은 상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만 더 내용을 추가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급보다는 조금 어려워지고요. 근데 원가가 출제가 되는데 원가회계는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고요. 90% 똑같아요. 한 10% 정도만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실 때 나도 원가회계를 회계 1급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 시험 보겠다. 그래도 문제가 없이 시험을 보실 수도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원가는 얘보다 원가 전산회계 1급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죠. 아주 많이 어려워지진 않아요. 이제 마지막 세무회계 부분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전산세무라는 자격증으로 부르는 거예요. 전산세무는 회계가 안 나오냐라는 이상한 질문 하시면 안 돼요. 회계는 당연히 나오는 거야. 더 어렵게. 그리고 세무가 조금 더 어렵게.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은 전산회계 1급보다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 이제 세무회계 부분에 대한 자격증이 우리가 전산회계 1급 때 부가세를 공부하셨을 텐데 전산회계 1급 때 부가세 공부한 거는 하다가 만 거예요. 100 중에 30 정도 공부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다, 한 20 공부했나?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100%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자격증이 전산세무 2급이고요. 부가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양이 확 늘어나요. 그리고 이 전산세무 2급에서 부가세를 공부하신 분은 부가가치세를 다 아는 거야.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보는 거야. 근데 그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양이 많아. 그래서 시험이 어렵고 양이 방대해지고. 그리고 이제 소득세가 여기에 추가로 출제가 되는데 소득세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8가지 소득이 있어요. 이배사 근연기 퇴약, 이자 배당,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요렇게. 근데 전산세무 2급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이 뭔지, 분리과세가 뭔지, 분류과세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소득은 근로소득이고요. 근로소득에 대한 12월 지나고 나면 2월까지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 있죠. 그 연말정산을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소득세는 쉽게 생각하면 연말정산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이 자격증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냐 못 할 수 있느냐는 세무회계와 관련된 이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경력이 되거든요. 매년 하니까요. 매년 하는 일을 맨날 몰라. 그러면 창피하잖아. 세무회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내가 못해. 그러면은 실력 있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을 따시는 분들이 세무 2급을 대부분 취득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평생 자격증이 생기니까. 요즘에 뭐 자격증 1개, 2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건 이제 기본이 됐기 때문에 전산세무 2급은 이런 식의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세무 1급은 더 어려워지고요. 세무 1급 막 법인세 같은 거 세무조정 나오고 그래서 아주 어려워지고요. 자, 세무 2급 자격증에 대한 출제 과목 또는 기준을 좀 봤고요. 자, 출제 기준을 다시 봤으니까 이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분해 보면 우리 시험은 객관식, 이론형으로 나오는 문제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실무시험, 이렇게 두 가지의 시험 방법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론 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돼요. 객관식 문제는 전체 15문제인데 15문제의 점수가 30%, 30점이고요. 나머지 실기가 70점이에요. 근데 객관식 문제는 지금 봐셨듯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가 3분의 1씩 문제를 차지해요.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세무회계는 부가세랑 소득세를 더해서 5문제. 그래서 15문제고요.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전체 100점 중에 30%가 객관식이고요. 나머지 모든 문제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랑 관계되는 문제가 입력을 하거나 결산을 하는 게 그중에 한 35% 차지하고요. 부가세랑 관련된 거 입력하는 문제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요. 70% 중에. 그리고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가 15%입니다. 그게 점수예요. 70점 중에 15점, 70점 중에 20점, 70점 중에 35점. 그럼 재무회계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재무회계가 점수가 제일 높지. 전산세무는 세무만 나온다는 생각을 혹시 하셨다면 그렇지 않아. 회계는 더 어려워지고 점수도 많아요. 여전히 많아. 그리고 세무와 관련된 문제가 와 이거 어렵네라고 하는 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무, 이게 부가세, 이게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시간은 1시간 반 시험 봅니다. 90분 동안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론 사지전당, 실기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K랩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시험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세무사 사무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사실은 뭐 더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사회가 이거를 막 뿌리고 있는 거지. 자체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세무사회와 연계해서 자격증을 배포하고 시험을 배포하고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뭔가 좀 더 뭐랄까 이쪽으로 취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인센 뭐라 그래요? 이거 좀 부여를 해주고 자격 부여를.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좀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 더존과 거의 동일하고요. 싱크로율은 99.99%입니다. 0.01% 차이 나요. 글씨체. 뭐 메뉴가 열릴 때의 특징 그런 것만 차이가 있고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K랩을 활용하니까 더존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K랩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요. 그와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시험 시간이 1시간 반이고요.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1시간 반은 매우 넉넉해요. 1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푸시는 게 좋아. 오히려 빨리 푸실 필요 없고. 그래서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기를 먼저 푸는 거예요. 시험장에선. 그리고 이론을 마지막에 푸는데 딱 1시간 반 나눠서 1시간 동안 실기 프로그램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 보시고 나머지 30분 동안 여유 있게 객관식을 풀거나 얘를 조금 더 치중하고 뭐 얘를 20분으로 배점을 이렇게 시간을 잘 배열하셔서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온전하게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험 기출문제를 조금 볼게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맨 처음에 객관식 문제가
15문제 이렇게 출제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5문제 중에서 하나당 2점씩이고요. 그 중에 15문제는 재무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5문제, 원가가 5문제. 그래서 원가회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기 프로그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객관식 풀려고 공부하시는 거야. 객관식만 오롯이 원가회계가 큰 역할을 해요. 점수는 좀 높지 않습니까? 10점이고요. 10점이에요. 합격은 70이니까 얘네들이 무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랑 더해서 5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사지선다고요. 뭐 찍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반 전표 문제는 오롯이 재무회계와 관련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대변 붕괴하는 거 아시죠? 입력하는 거. 전산회계 1급 때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워지지만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운이 좋다. 그러면 되게 쉬운 기출문제를 만나게 되면 전산세무 2급과 관련된 과목을 공부한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 문제를 내는 사람의 마음인 거야. 난이도는 막 그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재무라고 해서 아주 어려워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정은 그렇다고 찍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진 않는 편이니까 모든 공부를 하되 그 안에 뭐가 나올지 보시고요. 대부분 자본 중심의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주식 막 이런 거. 자, 일반 전표 5문제. 점수는 15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이 뭐냐. 부가세랑 관련된 전표를 별도로 입력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라고 부르는데 메인 매출 전표 문제 5문제 출제됩니다. 전체 점수는 15점, 100점이고요. 그래서 부가세랑 관련된 것만 별도로 입력하는 거죠. 근데 분계를 못하면 이것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전표 입력한다는 얘기는 부가세와 관련된 신고와 함께 회계 처리도 같이 하는 걸 하나의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분계를 못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풀 수 없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부가가치세를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부가세를 100% 공부하거든. 부가세를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모든 부속신고서 중에 하나나 2개가 무조건 출제가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수출 관련 실적 명세서를 만드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환율 되게 많이 나오고요. 외화 나오고 요 내용을 이 명세서를 직접 여러분이 작성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 중에 얘는 부속신고서고요. 한 문제 점수 보이시죠? 자, 5점 정도가 100점입니다. 그리고 2문제 중에 전체 10점이나 한 12점을 주는데 그 다음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고 제가 이제 뒤에는 뺐는데요.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러분에게 직접 작성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붙냐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산세인데 가산세를 내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서에 반영하는 게 시험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점수가 높아져요. 막 한 문제가 막 7점짜리, 8점짜리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허걱해가지고 7점, 8점 날려먹으면 거의 뭐 10점 정도의 배점에서 날려먹으니까 나머지 90점 중에 어디에서 실수를 하냐에 따라 합격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막 급락이 커요. 그래서 문제 하나가 점수가 크다는 거. 그런 부분이 시험 볼 때 좀 주의사항이고요. 2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4번째 문제가 재무회계의 마지막은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걸 5문제씩 출제합니다. 무조건. 점수는 15점 정도가 되겠죠. 결산이 되게 쉬운 것도 있는데 다소 어려운 것도 있고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힘들어요. 하여튼 요거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이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소득세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15점 정도가 100점이고요. 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근로자가 들어왔다. 사원 등록하시오라고 하거나 우리가 급여 줄 때 다 안 주죠. 급여 줄 때 막 세금 까고주고 4대 보험 까고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급여 받을 때 기본급 말고 식대 같은 것도 받고 막 이런 거 받죠. 이렇게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거. 그러면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세금을 내나? 그러면 과세? 세금 안 내는데 돈 받는 건가? 그러면 걔네들을 비과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소득의 핵심은 과세되는 소득이니 비과세가 되는 소득이니를 구분해서 제대로 신고를 해줘야 돼. 그래서 소득세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고요. 요거 하나 만들어내는 게 5점입니다. 한 문제 5점. 그러면 5점짜리니까 전체 15점 중에 얘가 5점이죠. 그러면 나머지 한 문제가 뭐냐면
전산세무 2급의 이제 꽃이라고 부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직접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을 하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이 하나의 문제가 점수가 이제 10점짜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 맞추려면 연말정산을 안 해버리면은 합격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연말정산은 요즘에 뭐 필수입니다. 필수. 직장 생활을 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연말정산이라는 업무를 하려고 또 공부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요즘에는 이제 일단 말이 안 된다는 생각 하에 특히나 세무회계 쪽으로 이제 경력을 다지면서 이쪽으로 뭔가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필수로 얘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보험료도 넣고 의료비도 넣고 학교도 다니고 기부도 하고 신용카드도 엄청 많이 쓰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얘가 쓰는 모든 이 공제 항목들이 진짜 공제가 되면 이런 식의 문제를 내지 않겠지. 야, 다 공제가 되면 뭐하러 내냐? 입력하면 되는데. 근데 공제 안 되는 거 있고 공제되는 거 있겠지. 그걸 잘 알고 있는지. 머리로 알아야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겠죠. 무조건 10점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자, 요렇게 기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전체 30점하고 전체 70점을 객관식 이론 문제랑 실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요. 합격은 70점 이상이고요. 얘 다 맞고 얘 다 틀려도 돼요. 70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이 잘 보셔서 이론이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은 훨씬 많아요. 이론은 방대한 내용을 문제 하나에 막 이렇게 집약해서 내기 때문에 한글이지만 한 글자로 답이 되고 안 되고를 막 크게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순간 사람이 미치는 거잖아. 그래서 객관식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해요, 사실. 실기는 하다 보면 이렇게 패턴이 있고 입력하다 보면 코드가 조회되고 하던 것들이 기억나고 손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고 이것도 기억하니까. 그래서 실기는 오히려 잘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고 이론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내용을 충실하게 잘 닦아 나가는 게 좀 중요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실 때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당연히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겠죠. 자, 이론을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실기를 들으셔야 돼. 꼭 실기를 먼저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기는 이론이 되어 있다는 토대로 제가 입력하는 방식, 신고서를 만드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입력하는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지. 이걸 막 이론을 내용을 설명하기보단 그쯤 하다 보면 제가 이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그렇고요. 자, 여러분이 예습은 안 하시지만 복습은 하셔야 돼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가 많이 있고요. 분계 연습도 있고요. 복습은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와 그다음에 분계 연습은 스스로 하시고 중간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풀어드리지만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산회계 1급 또는 내가 회계와 관련된 분계를 하는 방법, 당좌자산이 뭔지, 재고자산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으셔야 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설명하는 강좌는 아니기 때문에 회계 1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으시는 분들이 이 세무 2급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번 해볼래. 하실 수는 있는데 되게 힘드실 거야. 용어에 대한 걸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일 테니까 그런 것들은 잘 준비하셔서 하시고요. 강의는 제가 뭐 달달달 밑줄 치면서 외우거나 그런 강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암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거를 꼭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암기하셔야 돼,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냐? 이해를 해야지 암기하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가나다라를 외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암기는 충분히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게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얘 왜 얘를 까고 얘가 차변에 손실이 잡히는지 알겠다.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딱 오늘의 날짜가 이 답이 무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회계에선.